안녕하세요. 친절한 정호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심리상담사 최종호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2, 3주 정도 되면 아이가 집에 와서 담임선생님은 어떠신지, 누구랑 친해졌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또 아이 자리도 궁금하고 주변 친구들도 궁금할 무렵 딱 학부모 총회를 하게 됩니다. 영상을 올리는 요 무렵이 학부모 총회 주간이라 이 시점에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학부모 총회에 참석해서 담임선생님이 어떤지도 확인하시고 또 아이는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선생님의 학급 운영 계획도 전해 듣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총회를 다녀오고 나서 올해 우리 아이 학교 생활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안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걱정거리를 하나를 안고 오시는 분도 계셔요. 오늘은요, 학부모 총회 이후 또는 학기 초에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학부모 총회 꾸안꾸룩 피드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학부모 총회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요 몇 주 동안 제 아내처럼 총회에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처음 만나는 담임 선생님과 내 아이의 친구 엄마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셨겠죠. 새학기가 되고 아이가 몇 주간 학교를 다니면서 전해준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이런저런 정보를 가지고 총회에 가실 텐데요. 만약에 아이가 선생님이 너무 좋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한 가정의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조금은 안심을 한 상태에서 총회를 참석하시겠지만 만약에 장난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어수선하다, 어떤 친구가 자꾸 툭툭 치고 귀찮게 한다,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 등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총회에 참석하셨을 거예요. 짧은 시간이겠지만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가 학기 초에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상담도 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도 하셨을 거고요. 또 우리 아이가 선생님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아이라면 선생님께 우리 아이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아이 잘 봐달라고 부탁도 하셨어야 했기 때문에 학부모 총회라는 상황이 많은 부모님들께 마냥 쉬운 자리만은 아니셨을 겁니다. 학부모 총회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오기는 했지만 선생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거나 아니면 선생님과의 만남이 불안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면 총회에 다녀온 이후부터 아이가 전해주는 교실 내 이야기들이 편안하게 들리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선생님 또는 친구에 대한 불만이나 학교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총회 때 해소되지 않았던 불안이 강화될 겁니다. 선생님을 따로 한 번 더 만나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실 거고요. 학기 초는 주위 친구와 선생님, 학급 내 분위기, 생활 패턴 등이 모두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가 변화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혼돈의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부모님들께서도 변화된 아이의 학급 분위기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새로운 친구들 틈에 잘 녹아들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우리 부모님들도 친구들 부모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시기고요. 달라진 담임선생님의 성향과 학급 내 규칙에 우리 아이가 적응해야 하는 만큼 부모님들도 새로운 담임선생님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식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기죠.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우리에게 불편한 감정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해결하려고 애쓰게 되죠. 불안감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고 피할 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편한 상황으로 바꿔버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에 우리 아이를 귀찮게 하는 아이가 있다면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의 개입 방식이라든지 학급 내 분위기가 바뀌도록 선생님에게 요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학기 초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일 거예요. 부모는 사실 대리인이죠. 변화된 환경을 직접 맞닥뜨려서 헤쳐나가는 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그런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으면 좋겠고 한 학년 한 학년이 우리 아이들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좋은 교육 환경에서 생활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아이들의 학기 초 스트레스를 공유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요, 학기 초라는 시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도 동시에 어수선한 상황에 아이 자신을 잘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도 길러지게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학교라는 곳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친구와 관계 맺는 법도 배우고 인성도 기르고 운동도 하고 진로도 발견하고 등등 성숙한 어른으로 자람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가 이런 경험들뿐만이 아니라 원치 않는 상황과 자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면서도 환경을 나에게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시키거나 나를 환경에 맞추는 등의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학교는 전쟁터처럼 치열한 사회와는 좀 다르게 아직은 발달 단계상 함께 배워가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동급생이 모여 있고요. 사회에서 만나게 될 어떤 사람보다도 아이 중심에서 생각하고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어른이 있는 공간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시험이 있고 경쟁이 있고 다툼과 갈등도 있는 곳이긴 하지만 성인들의 사회와 비교해보면 아이들이 적응력을 키워가기에 비교적 온화하고 이런저런 시도들이 용인되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라고요. 학교에 등교한 순간부터는 우리 아이들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공간 안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어떤 걸 드러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걸 숨겨야 하는지 상황에 부딪혀가면서 터득해 갑니다. 선생님이 이런 성향이시라면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될 거고요. 작년과 지금의 학급 분위기가 다르다면 다른 분위기에서 새로운 나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시도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몰랐던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익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친구가 귀찮게 하거나 자꾸 툭툭 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때 만약에 작년까지는 그런 친구가 없어서 시도해보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친구한테 나 자꾸 치지 마, 네가 이러면 불편해 라고 자기 의견을 말해보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또 친구들이랑 내가 같이 장난을 쳤는데 선생님이 자꾸 나만 꾸짖는다고 느낀다면 어느 시점까지는 억울함을 많이 느끼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내가 좀 심했나? 앞으로 좀 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학기 초는 아이도 부모도 심지어 담임 선생님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두들 이미 적응이 완료된 편안했던 작년과 이별을 하고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를 탐색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이는 친구들의 모습이나 담임 선생님의 모습 또한 우리 아이나 부모님들처럼 혼란함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두어 달 지나면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학급 내에서 자기 위치를 잘 찾아갈 거고요. 위치를 잘 찾았으니까 친구 사이의 관계는 이전보다 많이 매끄러워질 거예요. 선생님도 새로운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적응하면서 점차 자기 페이스를 찾게 되실 겁니다. 아이의 특성에 대해 담임 선생님이 미리 알아두어야 될 게 있다든지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처럼 부모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친구 관계의 모습, 학급의 분위기, 수업의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욕구가 생기실 때마다 딱 한 달만 더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내년, 내후년 성인이 된 이후 우리 아이의 주변 환경이 항상 부모가 원하는 환경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런 환경에 우리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가 다소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아이가 이런저런 시도를 하거나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또 자기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금은 여유를 갖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적응력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능력이에요. 급격하게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우리 아이들은 생존과도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능력을 지금 이 순간에도 키워나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